자, 셋째 시간 이어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옵니다. 232페이지에 자, 먼저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는 외부에 알린다는 뜻입니다. 외부에 알린다. 양괄호 이번에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자, 그리고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를 통한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2번에 파란색 2번에 공시의 원칙을 실천하는 입법주의 나오죠. 뭐 형식주의, 의사주의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참고로. 자, 네모 2번 공신의 원칙. 봅니다. 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 점유와 같은 외형적 요건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행하여진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 자,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자, 근데 다른 사람이 등기를 이전해 왔어요. 형식상 등기를 이전해 왔다. 근데 문제는 적법하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온 게 아니라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위조를 통해 등기를 했다. 그리고 재빨리 팔았다. 재빠르게 팔아버렸다. 병한테 넘겼다. 그럼 결국 이 병이란 사람은 을과 매매를 했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 매도인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돼 있는지를 병이 확인했겠죠. 자, 확인했을 때 을 명의로 등기돼 있었고 문제 없겠다 싶어서 돈 주고 사왔죠. 설사 을이 위조했다는 걸 설령 얘가 위조했을까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죠, 현실에서? 선의 제3자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그럼 갑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위조를 당한 거죠. 얘를 진정한 권리자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책에서 확인했던 공신의 원칙이라는 건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이에요. 외관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겠다. 그럼 현재 이 갑을병 중에서 외관을 믿고 등기를 믿고 거래했던 자가 누구죠? 얘죠. 얘가 외관 믿고 거래한 자죠. 그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공신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관계 당사자 중에서 병을 보호해야 되겠죠. 병을 보호한다. 그래서 병을 보호해 줘 보죠. 야, 너를 보호해 줄게. 너는 등기 믿고 거래한 죄밖에 없잖아. 자, 보호해 주고 당신 명의로 된 등기가 유효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결국 부동산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유효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 갑의 명의로 된 이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이전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효력 없다는 거예요. 효력 없다. 그럼 갑은 보호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갑은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소유권 상실. 얘가 취득을 해버린다는 거죠. 무슨 원칙에 따라서? 공신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는 공적인 신뢰,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신력이 있다. 아무리 갑이
위조를 당한 거라고 해도 병이 등기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한 이상은 누구를 보호해줘야 된다? 병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신의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어요. 공신의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 아무리 외관을 믿고 거래했다고 해도 이거 위조된 거잖아. 위조된 거. 위조됐으니까 이거는 무효지, 무효. 위조된 거 무효. 따라서 무효 등기를 넘겨받은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 따라서 병은 보호받지 못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얘가 보호받아야지.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 즉, 진정한 권리자 갑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입장에 따라서 결국 기술을 해보자면은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돼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없어요. 결국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한 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위에 입장 있죠? 위에 입장? 요 위에 입장이 독일의 입장, 독일. 독일은 등기할 때 실질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파란 색깔 기억해야 돼요. 빨간 색깔 기억해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신력 없다. 공신력 없어요. 공신력 없어요. 해서 문제 풀다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로 처리하셔야 돼요. 심학습 보세요. 밑에. 갑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를 대표자인 종원을이 관리하다가 서류 조작해서 등기 원인 없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그럼 이거 유효라고 무효라고? 이거 무효라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한테 매각한다고 해도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물론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밑에 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면 선의 제3자가 보호받고 밑에 칸에 공신력을 부인한다면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 갑이 보호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칸 입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칸이라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파란색 2번 우리민법의 태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공신력을 부인하고 있다. 넘기세요. 자, 근데 양괄호 2번이요. 부동산 말고 동산은? 자, 부동산 말고 동산에서는 공신력 인정한다. 네? 부동산 말고 어디서요? 동산에서는 인정해줘요. 동산에서는. 자, 여기까지 공신 원칙이었습니다. 뒤로 좀 더 넘어가세요. 237페이지. 237페이지.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물권의 변동을 보고 있습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살펴봤던 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분류했습니다. 그죠? 186조에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고 187조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부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또. 자, 그리고 세 번째 물권 변동에서 등기법이 나와요. 등기법은 2차 과목 아니에요? 2차 과목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등기법 2차 과목이잖아요. 공시법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시법 하죠? 공시법에 공간정보법 나오고 앞에 나오고 뒤에 등기법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 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237페이지에 제3절에 이 등기 청구권, 이게 등기법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등기 청구권.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논점들 짚어볼게요. 좀 뒤로 가서 242페이지 와보세요. 242페이지 와보시면은 제4절에 등기 제도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목차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목차들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뿐만 아니라 뭐 중간 생략 등기도 있고요. 중간 생략 등기. 그리고 가등기라는 것도 있고, 가등기. 자, 그리고 뭐 등기에 추정력. 뭐 이중 보존 등기. 뭐 무효 등기의 유용. 이런 것들이 나와요. 등기법에서. 유용. 그죠? 지금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중복 보존 등기, 유용, 추정력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다른 파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등기 청구권입니다.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얘는 등기법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깔고 가야 할 개념이다. 자,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볼 거예요.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그리고 가등기도 보겠습니다. 가등기도 같이.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요 위에 거 세 가지를 보고 요 밑에 것들은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뭐 한 3, 4월쯤 돼서 그 과정에서 또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어차피 공시법 시간에 1년 내도록 하신다고, 이것들을. 1년 내도록.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부터 먼저 보죠.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237페이지입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에는 등기의 권리자가 있고 등기의 의무자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지 무슨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아니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둘 다 등기를 결국 청구하는 거죠. 이걸 싸잡아서 뭐라 그런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 그래요. 네? 개념 보세요. 1번 등기 청구권이란 매수자와 같은 권리자가 매도자와 같은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다. 실체법상 권리고 절차적 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적 아니에요.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실체법상. 그리고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사법상의 권리. 근데 밑에 2번에 등기 청구권 말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 상대로 신청을 하는 절차법상의 권리, 그리고 공법상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 자,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등기 청구권이 두 가지로. 첫 번째, 채권적 청구권. 자, 첫 번째, 채권적 청구권.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로 쪼개져요. 채권적 청구권은 그 이름부터가 지금 채권적이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행사해요? 물권자가 행사해요? 네, 맞아요. 채권자가 행사해요. 그럼 채권적이에요. 채권자가 행사한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물권자가 행사한다. 그죠? 물권자가 행사를 한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현재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과연 물권자인 건지 아니면은 채권자인 건지를 판단해서 구별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가 있었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매수인이라면 대금을 다 완납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을은 소유자다. 아직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물권자, 채권자. 채권자.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은 미등기 매수인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입니다. 미등기의 매수인. 아직 물권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이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채권적. 한 가지 더. 소유권 파트에 나오는, 자,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이분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신 겁니다. 20년간 평온 공연 자주 점유하면은 이거를 시효가 완성됐다. 시효를 완성시켰다고 표현하죠. 이걸 취득시효라 그랬죠. 그럼 시효 완성한 을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겠어요? 채권적? 물권적? 채권이에요? 을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을은 물권자, 채권자, 현재? 잠깐 좀 뒤로 가보세요. 뒤로 잠깐 가봐야 돼요. 자, 어디 가시냐면은 어차피 다음 주에 만날 거지만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조문 한 개만 잠깐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3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돼 있고 여기 245조 1항 보이십니까? 이 내용 보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예요. 그럼 얘는 20년의 시효를 완성시켰지만 아직 등기는 못했죠? 그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소유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등기 청구하는 거죠?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뿐 아니라 이 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것도 채권적 청구권.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들은요, 채권의 기본적 속성상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다르게는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도 표현해요. 진행한다. 10년이에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없어집니다. 진행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신력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만약에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위조 등기했어요. 그럼 이거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 그랬어요. 그죠? 무효.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합니까? 말소시키세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시키라고.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에요. 왜냐하면 갑은 소유자니까 아니니까. 소유자니까.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명의를 말소시키고 나한테로 되돌려라. 에? 이런 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진정한 명의자니까 명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거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거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한 개 더. 매매 계약이 있었고 매수인 을한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근데 원인 행위였던 매매가 해제나 취소 등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갑한테로 뭐가 될 수 있죠? 자동 복귀한다 그랬어요. 말소 등기 해야 돌아간다, 그냥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요. 그럼 갑이 을한테 내가 소유자 됐으니까 이제 말소시켜라. 나한테 이전시켜라. 라는 식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에요. 소유권이 자동 복귀했기 때문에 갑은 역시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실제와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와 명의의 불일치. 실제 소유자는 누구죠? 여기서 소유자는? 명의자는 누구고요? 이게 불일치하니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하겠다는 거죠. 물권적이에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없어지거든요. 물권적은 아닙니다.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려갑니다. 논의 배경 읽어보세요. 넘기세요.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 위쪽에 도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시면은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죠.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표현도 쓰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표현도 써요. 진행한다. 밑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은 다르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들을 보죠. 자, 양괄호 1번에서는 먼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미등기 매수인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미등기 매수인. 기억해 보시면요.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지 못했을 때 이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나오고 있죠. 결국 이것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얘도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겁니다. 아직 물권자 되지 못한 자입니다. 얘도 채권적 청구권. 양괄호 2번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해야 소유자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실체와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양괄호 1번에 지금 진정 명의 회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밑에 판례는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례를 좀 보죠. 사례. 자, 사례 보시면요. 갑소유 토지를 서류 위조를 통해서 을이 이전 등기 경료한 다음 이를 모르는 병한테 매각해서 병한테 명의를 넘겼습니다. 1번. 진정한 소유자 갑은 원인무효 입증에서 을의 등기,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지금. 자, 2번. 진정한 소유자 갑은 말소 등기에 가름해서 병으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에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2번에서는 이전 등기 청구하고 있죠. 결국 맥락은 같아요. 갑이 자기 명의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죄다 다 이것들은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입니다. 왜냐하면 갑이 물권자여서. 갑이 물권자예요. 넘기세요. 자, 뒤에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양괄호 3번.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실제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 청구권. A 소유 건물을 B에게 매매해서 등기를 마친 상태. 여기서 A가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매수인이 소유자였어요. 매수인이 소유자였죠. 근데 계약이 뭐가 됐다 그래요, 지금? 해제됐다 그러잖아요.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됐다는 거죠. 그럼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돼버린다고? 자동 복귀한다.
그럼 소유권을 자동 복귀 받아서 소유자로서 매수인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고 있죠. 물권적 청구권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3번 등기 청구권 양도나 오른쪽 4번에 뭐 미등기 매수인 지위, 이것들은 이후에 추가할게요. 일단 요 정도만 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분류할 때요. 등기 청구권을 분류할 때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고 나눠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거라면,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아직 이전 등기는 받지 못한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을은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고 10년간 행사 안 하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멸시효 걸린다고. 소멸시효 걸리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근데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 을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를 받아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인도받아 점유하고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 위에서 노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죠? 권리 행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인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지만, 이런 식의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요 진행하지 않아요. 책 보죠. 238페이지에서요. 니은을 보세요. 니은에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등기나 인도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거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을이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가 다른 제3자한테 팔기로 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점유를 승계시켰다면, 을이 병한테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권리 위에서 잠자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해, 안 해? 안 해요. 진행 안 해요. 디귿.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다시 전매시켰고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하다가 다시 전매해서 병한테 팔았으니까 점유를 승계시킨 거죠? 그럼 점유를 승계시켰으니까 너는 지금 이제 점유해, 안 해? 점유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가
상실됐다고요. 이러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해요, 안 해요? 네? 진행해요, 안 해요? 진행 안 한다고요. 진행 안 한다고요. 판례 보죠. 밑에 판례. 심학습.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익을 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가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 자신이 직접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것과 제3자에게 매각해서 점유를 승계시키는 게 특별히 다르다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다르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판사님이. 별로 안 달라. 네가 스스로 점유하는 것도 권리 행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권리 행사하는 거야. 넘긴 것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권리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행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등기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245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